요즘 각 기업의 하반기 공채가 한창입니다. 올해 공채의 특징이라면 학벌, 토익점수 등 스펙을 보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사라지니까 이번에는 취준생들이 외모, 말빨, 등급 올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진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맞는가 하면 옷 고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상담을 받고 값비싼 스피치 학원에도 취준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취준생들만 죽을 맛인데요. 기성세대들은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그저 청춘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지금 한창 막바지 준비하느라 라디오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 팍팍 불어 넣어주고 싶습니다. 혼자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헤매고 있는 듯하지만 돌아보면 말이죠, 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청춘 여러분. 허리케인 라디오 안전벨트 매셨습니까? 자, 오늘 첫 곡 발사! 사랑의 힘 잘 들으셨습니까? 요즘 취준생들은 말이죠, 내 인생이 블라인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청탁이니 채용비리니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저라도 기운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나 배경보다는 직무 역량과 인성을 보겠다는 블라인드 테스트, 원래 취지가 빨리 정착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제가 말이죠, 이 대학생들 강연 나가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찾으라고 하는 이런 뻔한 조언 해봐야 학생들이 이해도 잘 안 하고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대여섯 군데 언론사 시험 봤는데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거리 찾아보다가 운 좋게 마지막 시험에 붙어가지고 기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청춘에게 한 말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예수 작가의 글 한 줄 떠오르는데요. 대기업의 위로만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네. 1359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시만 되면 방황하다가 뉴스 공장에서 듣고 바로 정착했습니다. 190, DJ 뭐 있어? 대박 아니면 대흥행이지? 190, 칠순잔치 때까지 쭉 갑시다. 화이팅! 그래주면 저한테야 영광이죠. 1359님 감사합니다. 조만길님께서 최일구님의 4번째 허리케인 방송 축하합니다. 오늘도 오지게 지린 방송 부탁해요. 어제 들으셨구나. 오지게 지린다 이런 얘기. 네. 이게 신세대와 소통하는 우리 신세대 언어, 어제도 공부해봤었는데 바로 적용을 해주셨네요. 네.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인데요. 서울경찰청의 곽자연 리포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내 상황 네, 알려주세요. 서울 시내는요. 네, 김법인 아나운서가 다른 스튜디오에서 지금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이름이 참 예쁘죠, 법인? 보자는 보배 보자 같은데 빈자는 뭔지 궁금하네요. 손님 빈자 쓰시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10cm의 아메리카노. 네, 10cm의 아메리카노. 네, 시럽 빼고 주세요. 저도 시럽 빼고 아메리카노 먹는데요. 문자 왔습니다. 6524님께서 최일구님, 저 방금 취준생 우리 아들 가을 티셔츠 그리고 돈 5만 원 넣어서 학교 기숙사로 보내고 왔습니다. 용돈 타는 것이 미안하다며 뜨신 밥 해주신 부모님께 좋은 거 취직해서 효도한다는 아들 화이팅이다. 6524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그 사연을 읽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나나 모르겠어요. 저 누구시고 어디 하시고? 네, 저는 화성 동탄에 사는 지금 60세 엄마 네. 이에요. 아드님이 몇 살, 몇 학년이에요? 저기 29세인데요. 저기 4년제 다니다가 다시 또 기술 배운다고 저기 전문 학교에 가서 지금 기숙사에 있어요. 네. 그러면 올해가 뭐 졸업반인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요즘 공채 보러
뭐 여러 것도 넣고 제가 아침마다 또 그거 양복 다려서 공채 보러 가는 날은 하고 네. 또 시험 보러 가는 날은 제가 계란도 안 해 먹여요. 깨트릴 것 같아서. 자. 아이고. 아유. 그래도 저 네. 아드님이 예? 엄마한테 엄마 나 효도 할 거야. 어? 아이 이렇게 해주니까 좀 든든은 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제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취직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걱정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갖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워크넷 같은 데도 검색을 해서 혹시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직장을 아이가 놓친 게 혹시 보다가 발견 못한 거 있으면 해주려고 네. 많이 해요. 극성 엄마가처럼 그런데 아이가 너무 딱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동탄에 사시는 방송. 네. 네. 누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안 울어요. 제가 힘이 있어야 우리 애가 힘 받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들한테 네. 힘내시라고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들 이성원 화이팅! 엄마 항상 너 사랑해. 네. 사랑하는 걸 잊지 마. 최일구 아저씨도 이성원이? 이름이 이성원이에요? 네, 이성원. 그래요. 예, 저도 한마디 해줄게요, 성원이한테. 성원아, 최일구 아저씨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네, 감사합니다.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기관에 비정규직 근로자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금이나 복리후생 같은 처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마중물이 있어야 물도 콸콸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 안정을 시작으로 해서 동일 임금, 동일 노동도 곧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북미 지역 가스전 개발에 투자한 해외 자원펀드, 지난해까지만 해도 투자금 1,000억 가운데 102억 원, 10%는 건졌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것마저 아주 시원하게 몽땅, 홀라당, 싸그리 다 날려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MB에 취재하고 왔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는데 육성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예. 자원 얘기 얘기하는데, 그러면 말아먹을 때 있는 거지. 잘 해볼라 하다 안 된 거야. 참. 다 성공할 수 없잖아, 그게. 잘났어, 그래. 그러면 내가 해가 덜 말아먹은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냐 하는데, 어찌 알았어? 나 생선 되게 좋아해. 자, 이제 인터뷰 그만하지? 예. 아까 그것을 많이 했는데, 나 이제 테스트 치러 가야 되거든. 오늘 먼저 뽑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네, 빨리 테니스나 치러 가든지 뭐든지 알아서 하셔. 몇 전씩 날려 먹다 보니까 100억은 돈도 아닌가 봅니다. 근데 허리케인은 우리가 허리케인인데 왜 날리긴 맨날 자기들이 날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에 태어난 아기는 모두 3만 200명. 전년 8월보다 3,700명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출생아 수는 40만 명을 못 넘을 거라는 예측인데요. 자, 교육비에 양육비에 이런 건 둘째 치고요. 새들도 본능적으로 둥지가 마련돼야 알을 낳는다는데 집 한 칸 마련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이 사회에서 출산율 높아졌다는 뉴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지하철 2호선 새 전동차의 선반이 사라졌습니다. 쾌적한 객실을 위해서 모든 선반을 없앴다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각각입니다. 출근길 몸도 무거운데 짐 무게라도 덜고 싶다. 거추장스러우면 의자도 없애지 그러냐? 선반을 다시 달아놓으라는 의견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요. 어차피 쓰레기통만 된다. 물건 두고 내릴까봐 원래부터 안 썼다. 이런 잘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저희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즉석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선반 과연 필요할까요? 괜히 새로 달다가 돈만 더 들까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TBS 앱 게시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무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저비용 항공사나 델타항공 등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 괌과 사이판, 하와이에 가려면 공항에 탑승 3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미국 당국의 조치 강화에 따라서 탑승 전 보안 인터뷰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자, 인터뷰 몇 마디 한다고 테러법이 걸러질지도 걱정입니다만은 인터뷰 이거 영어로 할 텐데 이거 버벅거리면 수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거 아니니 걱정이네 참. 자, 자꾸만 낮아지는 출산율 대책은 없는 걸까요? 잠시 후 빠듯한 인터뷰에서 짚어보고요. 허리케인 데스크는 여기까지. 잠깐만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박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했습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진순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책위원 2명 선임했고요. 박문진 이사진은 박문진 법에 따라서 모두 9명 가운데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하면 오늘처럼 방통위가 임명하는 거예요. MBC 파업 오늘로 벌써 53일째입니다. MBC가 오늘 이사 선임을 계기로 파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 네, 마카레나 맛깔난 노래 들어봤습니다. 5687님께서 선반 있음 합니다. 그나저나 뉘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최일구라고 합니다. 옛날에 MBC 앵커 했었을 때 말레이고마 도망다니지 말레이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고요. 이번 월요일부터요 허리케인 라디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빠듯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현재 아기를 키우고 계신 엄마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장하나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는데 사실 실감은 잘 안 나요. 요즘 애 키우기가 정말 그렇게 어려워요? 원래 애 키우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해보니까. 네. 이건 동서고금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젊은 엄마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베스트셀러 소설이 네.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더 힘들게 느끼는 이유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역전된 지 이미 몇 년이 됐고요. 네. 여러모로 사회 진출에 이제 남녀의 많은 제약들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임신 출산과 더불어서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원래 육아 노동은 힘든 건데 더 이 여성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아까 말했듯이 여성이 배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라던가 이제 자라오면서 차별을 안 받고 있다가 딱 육아만 하게 되면은 아직도 한국 남성들이 육아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거 정말 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네. 저 남편분들이 장하나 의원님의 이야기 새겨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기 낳으면은 육아는 엄마의 몫이 아니고 같이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자,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거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이 관련해서 연구했던 분들이 낸 결론이고요. 사실 이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라든가 진학률 이런 게 높아지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이미 겪었던 겁니다. 네. 저희 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결한 나라들을 보면 이렇게 육아에 드는 비용적 측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동수당 이렇게 돈으로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현재도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일시금으로 1,800만 원 가량의 출산 수당을 주거든요. 오스트리아요? 네, 오스트리아요. 네. 유럽에 1,800만 원을 준다고요? 네네, 한 아이당. 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도 출산율이 1,800만 원으로도 제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일단 여성이 임신 출산과 더불어서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면 됩니다. 본인의 어떤 사회적 경력이라든가 노력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 네. 여성들은 아이를 낳더라 하고 여성이 아이를 낳고 회사에서 안 잘린다는 건 사실 동시에 남성이 육아를 당연히 한다. 육아 가사노동을 반반 분담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예, 그게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나라들의 유일한 비법입니다. 네.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한국도. 그렇군요. 네네. 자, 이 직장 다니면 애 돌보기가 어렵고, 직장 그만두면 또 돈이 없으니까 애 키우기가 어렵고, 임신과 출산은 이제 축하받을 일이었지만, 대한민국에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2017년 현재에도 네. 아직도 한 절반가량의 여성이, 한 45% 이상의 여성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회사 생활을 그만둡니다. 예. 많은 분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 아직도 회사에서는 정말 직접 대놓고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퇴사를 준비하라고 하는 회사도 아직 있고요. 그렇게 하면 불법 아닙니까? 이게 불법이죠. 육아 휴직 같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아동 수당을 더 준다, 저출산 대책 예산을 1년에 20조 이상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네. 그런 거 말고, 고용노동부가 그게 불법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잡아내면 돼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는 이와 관련된 공약이 없었나요? 이 부분은 없고요. 굳이 이번 대선 기간에 공약들을 비교하면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근로감독관을 1만 명 이상 이렇게 많이 네. 투입을 해서 요 관련해 가지고 근로감독을 세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것도 1만 명이 좀 큰 숫자긴 한데 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신 게 아닌가 좀 싶었고요. 예. 어쨌든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준다. 그리고 그 기간 사이에 육아휴직 기간에 지금 급여가 60% 보전되는 걸 80%로 늘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남성들 육아휴직도 많이 쓰게 하겠다. 이런 공약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알겠습니다. 예, 여성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하나 의원님, 저 PD가 시간 없다고 빨리 끊으래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또 전화 주시죠. 네네, 그렇게 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장하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9854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190님, 8살, 6살, 3살 삼형제 키우는 가장입니다. 집 하나 장만하는 것도 힘들고 애 키우는 거는 더 힘들고요. 죽겠습니다. 더 힘들 와이프에게 고생 많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9854님, 사모님, 남편께서 고생 많다고 꼭 전해달랍니다. 네. 자, 이어서 시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지하철에 선반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설문조사 유료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설문조사 집계를 해보니까요. 49대 51로 선반이 있어야 한다가 조금 더 막상막하긴 하지만 선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더 많았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선반이 있어야 한다는 분들 4545님께서 당연히 선반 필요하죠. 그러지 말래. 2263님, 선반 필요합니다. 키 큰 우리는 잡을 곳이 없어요. 서서 가는 분들 생각은 안 합니까? 홍유선님, 선반 필요하다의 한 표입니다. 전철 타고 오면 등산 배낭이며 백팩 매는 남자들도 많더라고요. 출근길에 가방으로 서로 밀치고 하는데 그러니 선반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안은성님, 발밑에만 두기에는 애매한 물건들이 있고요. 사람 많을 땐 물건들 때문에 서 있기도 불편합니다. 선반 모양을 바꾸거나 다른 형태의 칸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공항철도처럼 칸 끝에 대형 짐을 놓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선반이 필요 없다는 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8294님, 지하철 선반 없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쓰레기들만 올라가 있는 것 같던데요. 3931님, 선반 필요 없어요. 물건 올리는 거 볼 때마다 앉은 사람에게 떨어뜨릴까봐 불안해 보였는데 없는 게 굿. 장땡이님, 저도
오래전에 선반 위에 여친이 선물한 옷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얼마나 한이 되던지 그 이후 사용하지 않아요. 3938님, 없는 게 나아용. 무거운 거 올리다 되려 허리 삐끗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선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옛날에는 짐 들고 타면은 안아주고 그랬잖아요. 학생 가방. 요새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고 지하철 타면요. 팔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선반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자, 2부 끝곡 듣겠습니다. DJ DOC. 이거 DJ 덕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DJ DOC. 신당동 허리케인 박! 네. 하늘파파님께서요.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최지훈 아나운서님 첫날 방송 들으니까 애교 장착에 러블리 철철 넘치시던데 교통방송의 최블리 또는 초이블리 어떠세요? 네. 최지훈 아나운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이 노래 모르면 아재 이 코너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지연님께서는요. 근데 왜 쌍꺼풀 수술하셨어요? 원래 미남이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뭐 미남은 뭐 제가 무슨 미남이가 왜 쌍꺼풀 했냐고요? 눈 밑에 지방 주림이 많아가지고 그거 피러 갔는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위에도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타 쌍피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자, 허리케인 라디오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케인 바람 만드는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0951, 샵 0951로 신청곡하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TBS 라디오 플러스 친구 맺게 하셔서 실시간으로 사연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TBS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상품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품 안내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맨날 라디오 들을 때마다 들었던 건데 이걸 제가 읽게 됐네요. 신기하죠,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전세아님 월세지. 자,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낭만을 품고 산다고 하죠. 하지만 가슴에 낭만 대신에 칼퇴와 퇴사를 품고 사는 이들을 위해서 문화생활 해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한 분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엔 우아한 이야기로 마음의 양식을 채워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최신 노래 들으면서 아재 탈출 중이지 않습니까? 아재 탈출하는 김에 우아한 남자까지 되려면 이제 무슨 노래를 들어야 할까? 열심히 고민해봤는데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음악은 역시 클래식이더라고요. 그렇다고요. 하품 나오고 딱딱한 게 아니라 클래식도 우아하면서 재밌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아함을 전해주실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최영옥 음악평론가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최영옥입니다. 클래식을 재미있게 전해드려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네, 저서도 있으시죠? 네. 제목이? 클래식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책이 있고요. 네. 최영옥과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영화가 사랑한 클래식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스튜디오가 벌써 우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양복 입고 공연장에서 꼿꼿하게 앉아 드려야 할 것 같고 머리도 좀 아프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어때요? 사실 클래식이 재미없다 또 졸릴 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클래식도 굉장히 즐거운 음악들도 많고 또 무엇보다 원음으로 연주를 하는 거니까 기계음이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클래식이라는 것과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예. 사실 많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죠. 네. 제가 옛날에 MBC에서 기자할 때 90년대 한 중반쯤 됐는데 네. 미국 LA 할리우드 야외 음악회 하는 걸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밤 8시 깜깜해지는데 네. 갑자기 무대 조명이 확 켜지면서 LA 필하모닉이 그 베토벤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빠바바바. 그래 이거요. 빠바바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문화를 즐기면서. 저 클래식. 감동이셨겠네요. 예, 그래요. 네. 그때 클래식이 그냥 따분한 음악만은 아니구나. 네. 이게 감동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빠바바밥이 혹시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뭐 트럼펫 뭐 그런 소리 아니에요?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집주인이 방세 달라고 문 두드리는 소리, 천둥 번개 소리,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도 그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베토벤이 가장 편안했던 시간에 점심 먹고 하일루켄 스타트 숲을 산책하던 그 네. 시간에 들었던 그 숲속의 새들의 소리예요. 빠바바방 그게? 네, 그러니까 다른 작곡가랑 플룻이나 바이올린으로 새들의 소리를 표현했을 텐데 전혀 뜻밖의 우리 생각에는 그렇긴 하지만 그게 베토벤이라고 하는 작곡가를 이해하는 가장 큰 모티브가 되는 그런 어우. 부분이죠. 정말 처음 듣네요 그런 말씀.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도 사실은 서구에서는 쓰지 않는 제목입니다. 그 운명 드라마틱하다는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부제에 달아놓은 것을 네.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 서적을 많이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달린 거지 실제로는 그냥 C단조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그게 제목입니다. 원명인데. 원명이죠. 근데 지금은 서구에서도 우리가 운명으로 많이 쓰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빠바밤 한번 했다가 지금 최영옥 평론가님 네. 또 달변에 어려워지셨나요? 아닙니다. 자, 이 아주 재밌는 클래식 세계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도 곡이 엄청 많은데 네. 오늘 어떤 음악을 골라 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음악. 왜 백화점 매장 같은 데 피아노가 있으면 네. 혹시 그냥 지나가시나요? 뭐 하나 이렇게 눌러보고 싶은 어릴 생각이 때는 뭐 들죠? 이렇게 눌러봤겠죠. 네. 뭐 어른 돼서는 그냥 가는 거고. 예. 아니면 차량이 후진할 때 네. 나오는 음악. 사실은 지금 나오네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저 똥차에서 나오는 거. 옛날 죄송합니다. 클래식 하는데. 아니 뭐 똥차 아니라 많은 차에서 나오는 네. 후진곡이죠. 예. 네, 제가 아는 교수님 하나가 그 아파트 맨 뒷동에 살고 계신데요. 네. 그런데 새벽마다 벌떡 일어나서 베토벤에게 사죄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베토벤의 이게 베토벤 음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그죠? 엘리제를 위하여.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베토벤이 유일하게 남긴 몇 안 되는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곡이거든요. 네. 베토벤 음악이 전반적으로 강한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청소차가 후진할 때 그것도 원음도 아니고 이상한 기계음으로 된 그렇죠. 거에 대해서 베토벤에게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곡인데 우리가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이 곡 때문에 좀 자부심을 가질 일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가장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네. 또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나라로 꼽히는 한 4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네. 뭐 최근에 뭐 조성진이라든지 예. 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하잖아요. 조승진 씨. 조성진. 조성진 쇼팽 씨. 콩쿠르 예. 우승자죠. 그 뭐 음악회만 열면 뭐 몇 초 만에 맞습니다. 매진된다고 티켓파워 그러는 지금 분. 1위인 그런 연주자인데 네. 근데 클래식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그런 공연을 가서 듣고 싶어요. 그럼요. 라이브 공연이 가장 저는 별로 생각 없는데. 조용필 씨가 그거 한다 그러면 나는 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제 생각. 앞으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요? 네. 네. 매력에 빠지시게 근데 되면. 엘리제를 위하여 했는데 네. 이 엘리제가 뭐예요? 이거 뭐 베토벤 애인입니까? 뭐예요? 이 베토벤은 평생 동안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베토벤이요? 네, 많은 작곡가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베토벤 씨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베토벤이 그냥 하여튼 베토벤이라고. 청각 네. 장애가 있고 네네. 그런 음악가였던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작곡가들은 한때 좋았던 기억도 있고 인정을 받았던 일도 있는데 베토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좋은 일이 있거나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거나 한 사람을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베토벤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가난하기도 하고 이제 제일 불행했던 것은 본인이 천재인 걸 스스로 아는데 네. 세상이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네. 못한다는 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행세를 하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네. 그럼 베토벤이 가난하고 불행한 시절을 보냈는데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을 좀 하려고 그러면 집이 좀 괜찮게 살고 네. 그래야지 뭐 악기도 배우고 성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요즘의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베토벤은 오스트리아죠, 이 사람이. 네네. 오스트리아에서 가난했지만은
천재적인 음악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래도 배웠을 거 아닙니까? 음악을 이제 주변의 스승, 그 전에 하이든이라든지 이제 많은 스승들한테 배웠는데, 네. 음악을 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모차르트라고 하는 선배가 있어서 하게 됐거든요. 모차르트가 3살부터 스타였고, 어쨌든,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베토벤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네. 아들을 음악 교육을 시켜서 좀 유명해지면 돈을 벌겠구나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 베토벤의 이제 음악 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랬군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엘리제 얘기했는데 엘리제 정체는 뭐예요, 그러면? 엘리제를 위하여 이제 이 베토벤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유가 평생 그렇다 보니까 사랑했던 여인도 많고 본인을 좋아한다고 하는 여인도 많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자고 하거나 네. 사랑을 고백하면 다 도망갔어요. 오호. 왜냐하면 그 당시 굉장히 가난한 음악가였고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녹음 전에 우리 작가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베토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을까요? 못생겨서일까요? 아니, 이미지상으로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는 베토벤 잘생긴 것 같은데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네, 그 머리가 사실은 오랫동안 감지 않아서 그 흔히 말하니까 떡진 그런 저 우리 머리였습니다. 뉴스공장하는 김어준 씨처럼 그런가? 김어준 씨야 뭐 머리 청소는 많이 하겠지만 하여튼.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베토벤이 죽기 전에 불멸의 연인에게라는 불멸의 연인이 있는데 그에게 내 재산을 바친다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네. 자,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과연 베토벤이 정말 사랑했던 연인은 누구였을까? 네. 엘리제를 위하여도 마찬가지. 루드비 노리라고 하는 음악 학자가 이 악보를 처음에 이제 받았을 때 테레제를 위하여라고 써 있었던 것을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읽으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엘리제가 누구인 것인가 하는 건 아직도 사실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이 뭐 테레자 말타파라고 하는 그런 18살 당시에 베토벤이 두 자매를 사랑했는데 그 실연을 당한 뒤에 나타났었던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는데요. 역시 그 소녀도 이별을 구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로이 킬이라고 하는 또 가수도 있었는데 역시 이별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월강 소나타라고 해서 네, 월강 소나타. 사실은 지금 나오네요. 줄리에타 귀차르다에게 바쳤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여성이었을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성이 물망에 오르다가 말다가 하는 상태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베토벤이 음악 천재였는데 여성들한테는 인기가 별로였구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작가분들이랑 얘기할 때 잠깐 얘기가 끊겼는데, 그 인기가 없었던 게 가난한 음악인이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이기도 했지만, 못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제일 나빴던 건, 성격이 나빠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이 나빠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고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스스로 천재인 걸 아는데 세상이 그에 화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그리고 음악을 하게 됐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괴로웠었던. 그리고 세상이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냐? 그렇죠. 그리고 화가가 사실은 시력을 잃게 되면 화가로서의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가가 청력을 잃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전 세계 나라를 팔아먹지 그러면서도 않았다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소리가 빠바바빰으로 나왔던 것이고 네. 모든 음악들이 강렬했던. 아니 근데 새소리를 못 들었는데 어떻게 빠바방빠이 나와요? 그때는 초기였던 처음부터 청력이 말년에 있었는데. 이제 예. 완전히 청력을 잃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제를 위하여는 베토벤이 남긴 강렬한 곡 중에 몇 안 되는 나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야. 그래서 주변 네. 사람들이 다 피할 때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그 가슴을 열어서 속내를 보여서 사실은 나 따뜻한 사람이야라고 보였던 몇 안 되는 사랑의 선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이 왜 베토벤에게 사과를 하냐 하면 네. 그 아름다운 곡을 따라라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러시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클래식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강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도대체 이 나라에 뭐가 있어서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클래식에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나올까. 예. 그리고 국내에서만 공부하는데 해외 이 콩쿠르에서도 우승할까 뭐 이런 걸 궁금해할 정도로 네.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끼리는 저 네. 클래식 몰라요. 클래식 재미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해외 사람들은 한국 사람 누굴 붙들고 물어봐도 클래식에 대해서 정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스타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보고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역시 한국이 클래식 음악의 강국이더라. 그럼 저는 사실은 조금 마음에 찔려서 네.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엉뚱하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노래가 음악이 되기도 했죠. 또 클래식 세계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엘리제를 위하여 전곡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엘리제를 위하여는 뭐 어린아이부터 네. 어른까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연주가 돼 있는데 제가 클래식 음악을 소개해드릴 때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네. 경험은 제대로 된 연주로. 네. 그래서 오. 오늘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에 있어서는 최고 연주자 거장으로 꼽히는 비렐렌 캠프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했던 네. 엘리제를 위하여로 좀. 피아노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워낙 이게 피아노 곡입니다. 워낙 피아노 곡이에요. 네. 피아노 혼자 치는 거예요, 이게? 네. 피아노 솔로 연주죠. 우리는 항상 그 청소차 거기에 오버랩이 돼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차량 후진 음악 또는 청소차 후진 음악이 제대로 된 원음으로 들어가기를 후진 음악으로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그러면 전 세계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더 존경하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엘리제를 위하여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이 클래식의 음악의 세계 평론가님의 설명 듣고 이해하면서 들어보니까 좋네요. 여러분 좀 우아해지셨습니까? 띠리리리리리 띠리리. 네.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영선님께서요. 클래식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조금 가볍게 접근해 주니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네요. 좋은 코너 감사합니다. 9689님. DJ 평론가 말 좀 끊지 마세요. 클래식 얘기에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처음 해보다 보니까, 예. 명심하고요. 앞으로는 평론가님 말 안 끊도록 하겠습니다. 2438님, 190님, 제 눈높이에,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 수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주변을 이해하고 사회를 읽어내는 쓸데있는 질문들. 잠깐, 뭐라고요? 투구폼은 좋은데 제구가 좀 확실히 예전에 야구 좀 해본 느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시구를 본 야구 팬들의 감상평입니다. 어제 저녁 광주에서 2017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는데요. 문 대통령의 깜짝 시구로 경기장에선 말루 홈런급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잠깐, 그런데 야구의 시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기록으로 남은 세계 최초의 시구는 1908년 11월 22일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와세다 대학 야구부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와세다 대학 설립자이자 야구광이었던 오쿠마 시게노부가 공을 던졌습니다. 물론 제대로 못 던졌죠. 하지만 당시 타자는 예의의 표시로 일부러 헛스윙을 했고 이것이 오늘의 시구가 됐습니다. 이번엔 야구의 나라 미국으로 가볼까요? 1910년 4월 14일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이 최초의 시구자인데요. 윌리엄 태프트는 몸무게가 무려 170kg이 넘었습니다.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다이어트를 고민하던 보좌진들, 공이라도 좀 던져보시라 제안을 했고요. 이것이 메이저리그 최초의 시구였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시구는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이후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일반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개성 넘치는 시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듬 체조 선수였던 신수지 씨의 360도 회전 시구. 이건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소문이 났어요. 신수지 씨는 시구 여신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엔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했던 그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한국 시리즈 2차전이 열리죠. 어제 첫 승리는 두산이 따냈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이 75.8%나 된다는데 곰이 더 앞설 거냐 호랑이가 추격할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가 그랬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저는 잠시 후 4부에 최지훈 아나운서와 돌아오겠습니다. 아재가 형이 되는 그날까지 음악으로 통하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 이 노래 모르면 아재. 네, 오늘도 최지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어제 최지훈 아나운서 소통 도우미 별칭 네. 너무 촌스럽다고 해서 닉네임 지어달라고 맞아요. 했는데 문자가 많이 왔어요. 맞아요. 아재들의 수지 4556번님. 아,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예요? 아재들의 수지. 그 아재들의 수지가 수지. 예, 대세잖아요. 네, 멋있네요. 예, 그런가 하면 김재한님께서는 아모 어떤가요? 아모 아이돌의 이모님. 아모? 아이돌 이모. 아니 근데 수지와 아모 간의 그 간극이 너무 크네요. 네. 그런가 하면 최불리도 왔고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아까 드세요? 어떤 분께서 네. 최불리 또는 초이불리 이거 하면 어떻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최불리가 좀 예뻐 보여. 아, 근데 우리 밖에 PD는 동의를 블링, 못하고 블링. 있습니다. 예. 블링블링, 뿌잉뿌잉. 예, 뿌잉뿌잉. 예. 저희가 이제 명품 결정했어요, 뭘로? 이걸 명품료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명품 게스트답게 명품료를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데 하루만 딱 더 받아보죠. 저희가 하루만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저의 닉네임을 지어주시면 50원 유료 문자 들어오면 그걸 최지훈 아나운서가 갖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저는 사심 없이 방송합니다. 그 전혀 그건 50원은 저랑 누가 상관- 받는 거예요, 근데? 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아니, 여기 아나운서인데 그걸 몰라요? 아나운서가 많은 거를 여기 저는 알겠습니다. 뉴스를 예, 하고요. 뭐 교통방송이 너무 많은 걸 어떤- 여쭤보지 마세요. 알겠어요. 예. 네. 오늘 뭐를 배워볼 겁니까? 오늘은 실화냐? 실화냐? 제가 지금 반말한 거 아니고요. 예. 이게 유행어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요새 뭐 가끔 10대들의 언어. 들려요, 이런 실화냐? 어. 이게 진짜냐?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약간 그런 이 의미를 말하는 포함하고 게 있고요. 그 정말이냐? 믿기 힘든 결과 이거 실화냐? 아, 믿기 힘든 결과. 그렇죠. 놀라운 결과. 예. 혹은 당황스럽거나 뭔가 너무 좋아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이거 실화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감동을 주체하지 못할. 예를 들면 어떨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놀라운 상황이나 사실 이런 예. 거에 써도 되고요. 어떤 물건이나 신체 부위, 외모, 음식, 맛, 응용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란 말입니까? 우리 아들 이 성적 실화냐? 그렇죠. 그런 거. 꼴등이었는데 1등이 올라서 혹은 50등이 하다가 49등 됐어. 이거 실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을 때 써도 되고 예. 성적이 너무 바닥이다. 아들. 그것도 이거 실화냐? 이거 실화냐? 너 내 아들 맞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셔도 야, 너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건데 그렇죠. 그걸 애들러서 이거 실화냐? 응. 여보, 당신 뱃살 이거 실화냐? 아내분이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남편 말하는 게 센스 있네. 그러니까 뭐 조금 애들러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직설적으로 너 그렇게 살쪘냐? 그거보단 훨씬 낫죠. 그죠?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면박 주는 것보다 뭐 실화니? 응용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만점. 아니요, 오늘 100점 오늘 만점에 100점. 제가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네네. 2차전 예. LA 다저스하고 휴스턴 예. 2차전 했는데 예. LA 다저스가 9회 말에 다 이겨놨는데 거기서 동점타를 허용하면서 11회 말까지 갔는데 결국 졌어. 그래요. 그럴 때 야 이거 실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오. 충분히 그 느낌이 그렇게 전달이 하는 됩니다. 거구나. 예. 네. 오늘 아주 퍼펙트했어요. 좋습니다. 네네. 실화냐? 예, 이렇게 응용을 하면 되겠네요. 한 번씩 써보시죠. 청취자 네. 여러분, 이영선 님이 지금 네. 페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지은 아나운서 정말 예쁘시네요. 아이유 맞으시네요. 이거 그거 실화냐?
아, 실화예요, 실화. 실화 맞습니다. 페북으로 보시는 네. 분은 조금 우리 최지연 아나운서 얼굴 앞에 보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 빨리 접속해 주세요. 네. 예, 실검 1위 한번 해보게. 좋습니다. 실화냐? 아, 네. 이렇게 전국의 아재들 한번 응용해 보세요. 오늘 예. 저녁에 집에 들어가시면. 자, 오늘 배워볼 거 뭡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트와이스의 TT입니다. TT. 예? 트와이스가 가수 이름이고요. TT가 노래 트와이스. 제목이에요. 네.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젊죠. 그룹이에요? 뭐 걸그룹. 걸그룹? 걸그룹. 걸그룹인데 트와이스가 영어로 2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감동을 준다라는 뜻이고 예. JYP 예. 소속입니다. JYP. JYP는 박진영. 맞아요. 예. 거기 소속이고요. 예. 이 친구들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16이라는 데서 나와서 16명이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대결을 펼치다가 9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9명? 네, 원래는 7명 뽑으려고 했는데 예. 너무 미모와 춤 실력이 뛰어난 멤버가 있어서 네. 2명이 추가돼서 총 9명의 걸그룹입니다. 트와이스. 이거 몇 명? 9인조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 9인조. 우리나라 소녀들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소녀도 있고, 예. 한중일 총 3개국 출신의 멤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중국하고 일본의 소녀들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다. 네네. 아시아를 이제 제패하기 위해서 아. 야심차게. 언제 결성이 된 거예요? 이게 결성이 된 것은 2년 전이니까 2년 전? 2015년. 예. 근데 노래 제목이 TT라고요? 네. TT. TT라는 게 뭐예요, 이게? TT 도대체 무슨 뭐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알파벳 T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티셔츠 T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TT가 뭐야, 이게? 이게요, 우리가 이모티콘으로 왜 예. 문자나 카톡 할 때, 유유, 이 표시 예. 하잖아요. 울음 표시. 예. 그 표시처럼 TT는 영어로 대문자 TT인데, 울음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슬프다, 눈물 난다, 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모티콘으로 그렇죠. 표시한 그걸 제목이다.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노래 제목을 또 그렇게 그렇죠. 짓구나. 네. 기발하지 않아요? 기발한 아이디어네. 뭔가 짧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죠. 이거를 우리 젊은 신세대들은 TT 딱 하면 얘네들은 그렇죠. 그게 우우라는 걸 금방 유유. 아는 그렇죠. 거네. 근데 그럼 이 노래가 우리 슬픈 같은 노래냐? 아재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지 한참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TT가 뭐냐, 티셔츠냐 이게 뭐 이러다가 설명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소통 공감 맞아요. 코너 같아.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요새 전국의 아재들 말이에요. 이따 네. 저녁 때 퇴근하셔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TT? 이거 실화냐? 그거에다가 아니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빠 진짜 야, 우리 아빠 저 센스 올드한지만 있다. 하는데 야, 우리 맞습니다. 세계를 이해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슬픈 노래는 아니고요. 아 슬픈 노래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고백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상대가 먼저 알아주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의 마음. 이러지도 어떻게? 못하고 다시. 저러지도 다시. 못하고.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쉽게 먼저 고백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고백하면 되지 왜 안 해? 뭔가 이제 그 약간 밀당. 아 자존심? 밀당? 밀고 당기는 거? 그렇죠. 예. 간보기 약간 그런 거. 그러면서 상대방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도 안 않고. 알아줘?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상하다고 약간 귀엽게 투정 부리는 내용. 아 그런 상황을 노래를 그렇죠. 만든 거다. 그래서 네. TT 우우다. 네네 아. 맞습니다. 가사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네 저러지도 못하네 콧노래가 나오다가 나도 몰래 눈물 날 것 같아.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끌려. 네. 예. 그 제일 유명한 대목은 어디예요? I'm like TT just like TT 아, 제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명품 게스트입니다. 예. 네. 원곡을 빨리 들어보라고 밖에서 예. 이상한 무용 그만하고 그래요? 손짓 그만하고 그래요. 한번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트와이스의 TT 남겨드리면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조 걸그룹 트와이스의 TT 들어봤습니다. I'm like TT, just like TT. 자꾸만 틱틱거리고 싶지. 네. 이거 뭐 몇 달 하면 저 아이돌 박사 될 것 같아요. 자, 이 코너 진행하는 최지은 아나운서 저녁 8시 라디오 와이파이라는 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하고요. 퇴근하실 때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가 왕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10cm의 아메리카노 노래 소개할 때 좀 더듬거렸죠? 아까 10cm라고 했다가 10cm라고 그래가지고, 네. 8097님께서
당분간은 가수 이름 옆에 어떻게 부르는지 제작진분들이 괄호치고 좀 적어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적어주면 되는데 그 알파벳으로 CM 이렇게 적으니까 저는 당연히 10cm라고 딱 해독밖에 안 되잖아요. 좀 김경래 PD 좀 해 이렇게 한글로 8097님 부탁대로. 2486님 19시 29, 39까지 갈 곳도 없어요. 19에 홈런을 치세요. 초고 쳤습니다. 홈런. 예, 감사합니다. 1534님 190 영미 누나가 그러는데 선글라스 끼고 다니신다면서요. 멋지십니다. 네. 제가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데 제가 사실 이거 멋부리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눈에 그 비문증이라고 눈앞에 뭐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밝은 곳에 가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선글라스 끼는 겁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폼 날라고 쓴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오늘 클래식 코너 오늘 처음 함께 했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가훈이 아빠님께서 클래식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근데 190님 똥차 질문이 정말 원초적 당황하시겠네요. 게스트분 크크. 가훈이 아빠? 이게 내 아는 형 아니야 이거? 9194님 나도 클래식 모르지만 일구성도 어지간하구만요. 9194님 저는 그래도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거 베토벤이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건 저도 압니다. 예. 네, 6625님께서 허리케인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2시간 도둑 맞은 기분입니다. 잼나는 방송 감사해요. 네,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시간도둑. 좋습니다. 시간도둑. 시간도둑 허리케인 라디오. 0145 여기 대구입니다. 예? 아니 김 PD 이거 서울 경기도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 하여튼 여기 대구입니다. 최일구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허리케인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시구나. 앱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페이스북 라이브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문일권님이라고 제 후배인데 여기 들어와서 신청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끝곡입니다. 변진 끝곡 아니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밖에서 PD가 손을 설레설레 흔들고 있네. 예, 일단 변진섭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문일건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변진섭의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새들처럼. 네, 아까 허리케인 라디오 준비하면서 점심을 라디오국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한가빈 씨라는 가수께서 저한테 이 CD 한 장을 주고 갔습니다. 인생 연습이라는 노래인데 가사를 읽으니까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 누가 인생을 짧다고 했나 난 아직 반도 못 살았는데 그 누가 사랑을 아프다고 했나 슬프다. 난 아직 반도 못했는데 모든 일엔 끝이 있다지만 그 끝엔 다른 시작도 있어. 지금껏 아파했던 날들 그건 모두 연습이었어. 내 삶의 남은 반을 위해 하루하루 행복할 거야. 네, 들어보세요. 요즘 각 기업의 하반기 공채가 한창입니다. 올해 공채의 특징이라면 학벌, 토익점수 등 스펙을 보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사라지니까 이번에는 취준생들이 외모, 말빨, 등급 올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진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맞는가 하면 옷 고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상담을 받고 값비싼 스피치 학원에도 취준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취준생들만 죽을 맛인데요. 기성세대들은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그저 청춘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지금 한창 막바지 준비하느라 라디오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 팍팍 불어 넣어주고 싶습니다. 혼자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헤매고 있는 듯하지만
돌아보면 말이죠. 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청춘 여러분. 허리케인 라디오 안전벨트 매셨습니까? 자, 오늘 첫 곡 발사! 사랑의 힘 잘 들으셨습니까? 요즘 취준생들은 말이죠. 내 인생이 블라인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청탁이니 채용비리니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저라도 기운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나 배경보다는 직무 역량과 인성을 보겠다는 블라인드 테스트. 원래 취지가 빨리 정착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제가 말이죠. 이 대학생들 강연 나가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찾으라고 하는 이런 뻔한 조언 해봐야 학생들이 이해도 잘 안 하고요. 예. 저도 사실은 옛날에 대여섯 군데 언론사 시험 봤는데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거리 찾아보다가 운 좋게 마지막 시험에 붙어가지고 기자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청춘에게 한 말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예수 작가의 글 한 줄 떠오르는데요. 대기업의 위로만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네. 1359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시만 되면 방황하다가 뉴스 공장에서 듣고 바로 정착했습니다. 190, DJ 뭐 있어? 대박 아니면 대흥행이지? 190, 칠순잔치 때까지 쭉 갑시다. 화이팅! 그래주면 저한테야 영광이죠. 1359님 감사합니다. 조만길님께서 최일구님의 4번째 허리케인 방송 축하합니다. 오늘도 오지게 지린 방송 부탁해요. 어제 들으셨구나. 예, 오지게 지린다 이런 얘기. 네. 이게 신세대와 소통하는 우리 신세대의 언어 어제도 공부해봤었는데 바로 적용을 해주셨네요. 네.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인데요. 서울경찰청의 곽자연 리포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내 상황 네, 알려주세요. 서울 시내는요. 네, 김법인 아나운서가 다른 스튜디오에서 지금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이름이 참 예쁘죠, 보빈? 보자는 보배 보자 같은데 빈자는 뭔지 궁금하네요. 손님 빈자 쓰시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10cm의 아메리카노. 네, 10cm의 아메리카노. 네, 시럽 빼고 주세요. 저도 시럽 빼고 아메리카노 먹는데요. 문자 왔습니다. 6524님께서 최일구님, 저 방금 취준생 우리 아들 가을 티셔츠 그리고 돈 5만 원 넣어서 학교 기숙사로 보내고 왔습니다. 용돈 타는 것이 미안하다며 뜨신 밥 해주신 부모님께 좋은 거 취직해서 효도한다는 아들 화이팅이다. 6524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그 사연을 읽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나나 모르겠어요. 저 누구시고 어디 하시고? 네, 저는 화성 동탄에 사는 지금 60세 엄마 네. 이에요. 아드님이 몇 살, 몇 학년이에요? 저기 29세인데요. 저기 4년제 다니다가 다시 또 기술 배운다고 저기 전문 학교에 가서 지금 기숙사에 있어요. 네. 그러면 올해가 뭐 졸업반인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요즘 공채 보러 뭐 여러 것도 넣고 제가 아침마다 또 그거 양복 다려서 공채 보러 가는 날은 하고 네. 또 시험 보러 가는 날은 제가 계란도 안 해 먹여요. 깨트릴 것 같아서. 자. 아이고. 아유. 그래도 네. 아드님이 엄마한테 엄마 나 효도 할 거야. 이렇게 해주니까 좀 든든은 하시겠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제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취직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걱정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갖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워크넷 같은 데도 검색을 해서 혹시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직장을 아이가 놓친 게 혹시 보다가 발견 못한 거 있으면 해주려고 네. 많이 해요. 극성 엄마가처럼 그런데 아이가 너무 딱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동탄에 사시는 방송. 네. 네. 누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안 울어요. 제가 힘이 있어야 우리 애가 힘 받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는데 사실 실감은 잘 안 나요. 요즘 애 키우기가 정말 그렇게 어려워요? 원래 애 키우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해보니까. 네. 이건 동서고금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젊은 엄마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베스트셀러 소설이 네.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더 힘들게 느끼는 이유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역전된 지 이미 몇 년이 됐고요. 네. 여러모로 사회 진출에 이제 남녀의 많은 제약들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임신 출산과 더불어서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원래 육아 노동은 힘든 건데, 더 이 여성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아까 말했듯이 여성이 배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라던가 이제 자라오면서 차별을 안 받고 있다가 딱 육아만 하게 되면은 아직도 한국 남성들이 육아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야 이거 정말 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네. 저 남편분들이 장하나 의원님의 이야기 새겨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기 낳으면은 육아는 엄마의 몫이 아니고 같이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자,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거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이 관련해서 연구했던 분들이 낸 결론이고요. 사실 이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라든가 진학률 이런 게 높아지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이미 겪었던 겁니다. 네. 저희 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결한 나라들을 보면 이렇게 육아에 드는 비용적 측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동수당 이렇게 돈으로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현재도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일시금으로 1,800만 원 가량의 출산 수당을 주거든요. 오스트리아요? 네, 오스트리아요. 네. 유럽에 1,800만 원을 준다고요? 네네, 한 아이당. 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도 출산율이 1,800만 원으로도 재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일단 여성이 임신 출산과 더불어서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면 됩니다. 본인의 어떤 사회적 경력이라든가 노력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 네. 여성들은 아이를 낳더라 하고 여성이 아이를 낳고 회사에서 안 잘린다는 건 사실 동시에 남성이 육아를 당연히 한다. 육아 가사노동을 반반 분담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게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나라들의 유일한 비법입니다. 네. 그것만. 아들한테 힘내시라고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들 이성원 화이팅! 엄마 항상 너 사랑해. 네. 사랑하는 거 잊지 마. 최일구 아저씨도 이성원이? 이름이 이성원이에요? 네, 이성원. 그래요. 예, 저도 한마디 해줄게요. 성원이한테. 성원아, 최일구 아저씨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네, 감사합니다.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금이나 복리후생 같은 처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중물이 있어야 물도 콸콸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 안정을 시작으로 해서 동일 임금, 동일 노동도 곧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북미 지역 가스전 개발에 투자한 해외 자원펀드, 지난해까지만 해도 투자금 1,000억 가운데 102억 원, 10%는 건졌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것마저 아주 시원하게 몽땅, 홀라당, 싸그리 다 날려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MB에 취재하고 왔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는데 육성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예. 자원 얘기 얘기하는데, 그러면 말아먹을 때 있는 거지. 잘 해보려 하다 안 된 거야. 참. 다 성공할 수 없잖아, 그게. 잘났어, 그래. 그러면 내가 해가 덜 말아먹은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냐 하는데, 어찌 알았어? 나 생선 되게 좋아해.
자, 이제 인터뷰 그만하지? 아까 뭐 그것을 많이 했는데 뭘. 나 이제 테스트를 가야 되거든. 오늘 먼저 뽑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네, 빨리 테니스나 치러 가든지 뭐든지 알아서 하시오. 몇 전씩 날려 먹다 보니까 100억은 돈도 아닌가 봅니다. 근데 허리케인은 우리가 허리케인인데 왜 날리긴 맨날 자기들이 날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에 태어난 아기는 모두 3만 200명. 전년 8월보다 3,700명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출생아 수는 40만 명을 못 넘을 거라는 예측인데요. 자, 교육비에 양육비에 이런 건 둘째 치고요. 새들도 본능적으로 둥지가 마련돼야 알을 낳는다는데 집 한 칸 마련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이 사회에서 출산율 높아졌다는 뉴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지하철 2호선 새 전동차의 선반이 사라졌습니다. 쾌적한 객실을 위해서 모든 선반을 없앴다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각각입니다. 출근길 몸도 무거운데 짐 무게라도 덜고 싶다. 거추장스러우면 의자도 없애지 그러냐? 선반을 다시 달아놓으라는 의견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요. 어차피 쓰레기통만 된다. 물건 두고 내릴까봐 원래부터 안 썼다. 이런 잘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저희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즉석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선반 과연 필요할까요? 괜히 새로 달다가 돈만 더 들까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TBS 앱 게시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무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저비용 항공사나 델타항공 등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 괌과 사이판, 하와이에 가려면 공항에 탑승 3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미국 당국의 조치 강화에 따라서 탑승 전 보안 인터뷰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자, 인터뷰 몇 마디 한다고 테러범이 걸러질지도 걱정입니다만은 인터뷰 이거 영어로 할 텐데 이거 버벅거리면 수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거 아니니 걱정이네 참. 자, 자꾸만 낮아지는 출산율 대책은 없는 걸까요? 잠시 후 빠듯한 인터뷰에서 짚어보고요. 허리케인 데스크는 여기까지. 잠깐만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박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했습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2명 선임했고요. 박문진 이사진은 박문진 법에 따라서 모두 9명 가운데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하면 오늘처럼 방통위가 임명하는 거예요. MBC 파업 오늘로 벌써 53일째입니다. MBC가 오늘 이사 선임을 계기로 파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 네, 마카레나 맛깔난 노래 들어봤습니다. 5687님께서 선반 있음 합니다. 그나저나 뉘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최일구라고 합니다. 옛날에 MBC 앵커 했었을 때 말레이고마 도망다니지 말레이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고요. 이번 월요일부터요 허리케인 라디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빠듯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현재 아기를 키우고 계신 엄마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장하나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